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데 대해 한국의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갖고 있는 카드가 없지 않냐며 굴욕감을 줬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카드가 넘치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관세 부과를 준비하는 것은 차치하고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의 효용성 때문에 한국으로 판이 뒤집히는 형국입니다. 주한미군 작전부장의 목소리와 함께 한국이 전략적 M&A를 통해 미 함정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테일러 주한미군 작전참모부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초점은 억지와 지역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전진 배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일러 부장은 1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처럼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0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를 북침 연습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핵전쟁 연습도 아니고 선제타격 시나리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주장은 그들의 호전적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 정보라며 모든 훈련은 국제법과 상호방위조약 의무, 동맹과 파트너의 안보를 위한 약속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프리덤 실드 연습이 안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북한의 주장은 탄도미사일 발사, 대화 거부 등 실질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자신들의 행동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일러 부장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이번 작전 계획에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말할 순 없지만 동맹이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프리덤 실드에 대해 사이버 공격과 GPS 교란, 드론 전쟁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다며 올해 훈련에서는 사이버 작전 훈련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칭 위협이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과 범위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과정이라며 북한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능력 등을 포함해 전자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은 꼭 필요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군이 견제하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유럽 주둔 미군과 전략적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당당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8,500명이 주둔하는 기지를 어디에 건설할 수 있겠는가라며 중국 견제 측면에서도 주한미군이 필요한데 이를 철수한다면 미국 펜타곤이나 미군들은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우리도 경제가 커졌으니 줄 수 있는 건 주겠다는 자세로 가되 양국 간에 지켜진 합의는 존속시켜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조셉윤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지난 11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한미군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임무는 소위 인계철선 역할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북한이나 외부에서 한국을 공격하는 경우 온몸을 다해서 막아낸 후 미국이 대규모로 개입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 군사 전문가들은 즉각 반박하고 나서 인계철선이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이클 오웬런 브루킹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3일 이 용어는 평상시 한반도의 한미연합군이 한국을 강력하게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냥 틀린 말이라 생각한다. 한국군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주한미군 역량을 더하면 강력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주한미군은 한국군과 고도로 통합되어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전 세계에 있는 조약동맹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방위 공략을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임무는 준비태세를 통한 분쟁을 억제하고 국력의 일부로서 한국 국민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필요하다면 북한 침략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미 MRO 수준은 물론 미 함정 시장을 뚫기 위한 본격 행보에 들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몸값 1조 2,700억 원 규모의 호주 조선 방위산업업체인 오스탈 지분을 공개 매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2021년부터 인수를 추진했지만 오스탈 이사회의 거부로 막히자 전략적 인수합병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를 보유한 오스탈을 앞세워 미국 함정시장을 뚫기 위해서입니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의 호주 자회사인 HAAA N1PTY Ltd는 오스탈 지분 공개 매수를 위해 1억 8천만 호주 달러, 약 165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탈 주식 9.9%를 주당 4.45 호주 달러에 인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날 주식시장 종가 대비 16%가량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입니다. 이날 하나 시스템은 2027억 원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42억 원을 유상 증자 방식으로 HAAA N1에 투입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현재까지 HAAA N1이 마련한 자금은 3,378억 원이며 모두 지분 매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은 유상 증자 참여 목적을 발행회사를 통해 호주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탈 시가총액은 13억 9,100만 호주 달러, 약 1조 2,700억 원입니다. HAAA N1의 자본금 3,378억 원이면 시장가로 지분 약 26.2%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호주 상법상 해외 투자자가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선 호주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그룹은 이번 공개 매수로 지분 9.9%를 우선 확보한 뒤 FIRB의 승인을 얻어 19.9%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타타랑 벤처스와 창업자인 존 로스웰 일가 등을 제치고 최대 주주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그룹이 오스탈 인수에 나선 건 2021년부터였습니다. 지난해 4월 오스탈에 약 10억 2천만 호주 달러, 약 8,960억 원을 인수가로 제시했지만 같은 해 9월 최종 무산됐습니다. 당시 오스탈 이사회는 하나가 호주와 미국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실사하려면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 500만 달러를 미리 내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오스탈 이사회가 미국 회사와 컨소시엄을 짜면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등의 인수 조건을 내걸자 하나는 포기했습니다. 하나그룹이 전략적 M&A를 통해 오스탈 인수를 결정한 건 미국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회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뒤 하나그룹 경영진 사이에서 미국 함정시장에 반드시 진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인수 재추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탈은 1988년 설립된 글로벌 선박 및 특수선 건조업체입니다. 미국 해군의 연안 전투함인 LCS 생산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본사는 호주에 있지만 미국 엘라베마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주요 사업은 미국에서 벌입니다. 최근에도 미국 해군 관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022년 이후 미국 해양경비대로부터 33억 달러, 약 4조 3,500억 원 규모의 해양경비함 건조공사를, 미국 해군으로부터는 1억 5,600만 달러, 약 2,060억 원짜리의 선박 2척의 건조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나그룹이 오스탈을 인수한다면 하나오션과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나오션은 군수함, 잠수함 등 방산 특수선 건조 분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그룹은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을 통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북미조선과 방산시장에서 진출 거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 와중에 자국의 군함, 상선 능력을 대폭 증가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미국 내 조선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한 지점인데다 미 해군을 책임져주는 나라로서 한국으로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야, 주한미군 떠나도 되는데 떠날 테면 한국에 박수치고 떠나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